내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테러 첩보가 다수 입수돼 뉴요커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0억 달러 규모의 방과후와 방학 프로그램 관련 지원금을 갑작스럽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학부모와 교육기관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난민 신청 차단 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 또 다시 남부 국경을 통한 난민 대량 유입이 우려됩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람 맘다니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맞서서 노동자를 위해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테러 첩보가 다수 입수돼 뉴요커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 등은 뉴욕시에 대한 외로운 늑대 형태의 테러 첩보가 입수됐으며 올해 1월 1일 뉴올리언스 테러를 모방한 유사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 이란 전쟁 등에 미국이 깊숙하게 개입함에 따라 하마스와 이란은 물론 반유대주의자들의 자살폭탄식 테러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뉴욕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반정부적, 윤리적, 사회적 테러 우려는 물론 개인적 원한 관계에 따른 묻지마 테러 등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경 등은 내일 밤 이스트리버에서 펼쳐지는 메이시스 백화점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경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밤 진행되는 불꽃놀이는 브루클린 브릿지와 사우스시포트 사이 이스트리버에서 펼쳐지며 퀸즈와 맨해튼 지역 부근에 불꽃놀이 인파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맨해튼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 등 관광 명소도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0억 달러 규모의 방과후와 방학 프로그램 관련 지원금을 갑작스럽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학부모와 교육기관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각주 교육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약 7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원래 이날 지급될 예정이었으며 사전 설명 없이 하루 전날 일방적 취소된 것입니다. 교육부는 단지 납세자들의 자원이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고 향후 집행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예산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학생 1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및 여름 프로그램에 쓰이던 것으로 교육단체들은 재앙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각 주의 학교들은 예산 편성에 큰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학부모에게 프로그램 중단 가능성까지 통보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의회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이미 거친 예산에 대한 불법적인 집행 거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 또 다시 남부 국경을 통한 난민 대량 유입이 우려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이민자 법률 무료 서비스 단체인 라이시스가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경 난민 신청을 차단하라는 명령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12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헌법이나 연방이민국적법이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부가 불법 입국을 억제하고 산적한 난민 신청을 처리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또는 국토안보부에는 난민 자격 신청이나 추방류의 기회 등을 제한하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판결의 효력은 7월 16일, 즉 2주 뒤부터 시작된다고 적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판결 발효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할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이 판결 발효 직전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며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경세관보호국은 지난달 불법 이민자 6,070명을 체포했으며 이는 5월보다 약 30% 줄어든 것입니다. 또 지난 6월 28일 하루 단속된 이민자는 137명으로 2023년 6월 28일 만여 명보다는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란 맘다니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맞서서 노동자를 위해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맘다니는 어제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값싼 식료품과 고통스러운 생활비에서 노동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미국의 노동계층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인정하는 것보다 분열의 불길을 부추기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고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원색적 비판과 동시에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연방상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에 대해 굶주린 사람의 것을 빼앗고 노동자의 건강관리 예산을 깎아서 부자들을 돕는 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내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대중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도 맘다니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뉴욕 출신의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민주당 대표도 맘다니에 대한 거짓말을 중단하라. 그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다. 뉴욕시는 제왕 행세를 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며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제프리스 대표는 트럼프는 추악하고 큰 법안 하나로 미국을 망치느라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을 할 겨를도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뉴욕시의 비전제로 정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명보다 32% 급감했고 이는 지난 1910년 교통사고 사망자 집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유형별로는 차량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15명으로 지난해 29명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의 사망자도 20명으로 지난해 33명보다 39% 줄었습니다. 특히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승용차가 8건, SUV가 6건, 기타가 1건으로 집계됐으며 적어도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일반 승용차 사망자가 SUV 사망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행자 사망자가 5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63명보다는 19% 줄었고 일반 자전거 라이더의 사망사고는 단 한 건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감한 것은 과속 카메라 등 감시 장비의 운용과 경찰의 적극적 단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경은 올해 상반기 과속 적발 건수는 5784건으로 전년보다 14.6% 증가했으며 보행자 양보 위반 적발 건수는 25.3%, 정지 신호 위반 적발 건수는 29%, 불법 좌우회전은 19%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이후 무적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2만여 대를 압수 및 폐기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고 보행자 편의시설, 버스 전용차도 자전거 전용 도로 등으로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4명으로 지난해 39명에서 38% 줄었으며 브롱스는 13명으로 지난해 23명에서 43%가 줄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7월 11일부터 27일까지 맨해튼에서 열리는 제24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 기간 중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뉴욕 한국문화원이 뉴욕 아시안 영화재단, 필름 앳 링컨 센터와 공동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며 총 24편의 장단편 한국 영화가 상영됩니다. 상영 장소는 뉴욕 한국문화원, 필름 앳 링컨 센터, SVA 극장, 룩시네마 등 4곳으로 다양한 한국 영화를 현지 관객에게 소개합니다.
특히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기존보다 대폭 확대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파과, 청설, 파편, 호르몬 등 뉴욕 첫 공개작들이 포함됩니다. 개막작은 김석 감독의 정보원으로 세계 최초로 상영되며 주연 배우 허성태, 조복래, 서민주가 관객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배우 이동휘 주연의 메소드 연기도 국제 무대에 첫 선을 보이며 이기혁 감독과 함께 무대 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편 7편으로 구성된 한국 단편 시리안과 함께 제1한국인 인권운동가를 다룬 다큐멘터리 호르몬, 살인사건 유가족을 조명한 파편 등도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입장권 예매 및 전체 상영 일정은 영화제 공식 웹사이트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관련해 핵심 프로그램 파괴에 실패했다는 분석에 이어 국방부도 핵 프로그램을 최대 2년 퇴보시켰다고 평가하며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내부의 정보평가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최소 1, 2년 퇴보시켰다.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 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공격한 데 대한 국방부의 공식 평가이며 이는 공격 대상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정보국이 초기 평가를 통해 이란 핵시설을 몇 개월 퇴보한 수준에 그쳤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들 기자를 개처럼 쫓아내야 한다고 비이성적인 비난을 퍼부었지만 이 보도가 사실임이 국방부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국방정보국 초기 평가 때 몇 개월 퇴보보다는 훨씬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한 것이지만 완전한 파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란이 핵 활동과 관련해 국제원 자력기구의 사찰과 협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 협력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은 평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 및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중 유일하게 60% 이상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계속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BS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편파 보도 소송에서 약 1,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인터뷰를 편파적으로 편집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취임 이후 200억 달러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렸습니다.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 관련 합의를 통해 1,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고 합의금은 트럼프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트럼프 도서관 건립에 쓰이며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마운트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끝낸 이유는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을 앞두고 소송 부담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사 프로 60분의 총괄 프로듀서 빌 오원스가 사임했으며 CBS 뉴스 최고 경영자 웬디 맥마흔이 강제 해임됐습니다. 지난 2분기 맨해튼의 주택 거래가 폭증하는 등 뉴욕시 부동산 경기가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라스 엘리만이 발표한 2분기 맨해튼 부동산 매매 동향에 따르면 2분기 맨해튼 주택 매매 건수가 3,042건으로 1분기 2,560건보다 무려 18.8% 급증했습니다. 또 이는 지난해 2분기 매매 건수 2,609건보다 16.6%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분기 맨해튼 주택 매매 중간값은 120만 달러로 지난해 2분기보다 1.6% 상승했으며 신축 콘도 등의 중간값은 231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1% 급등했습니다. 또 맨해튼 주택 매매에 걸리는 기간은 87일로 1분기 90일 지난해 2분기 88일보다 줄었으며 현재 부동산에 나온 매물은 8,296채로 지난해 2분기 8,044채보다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맨해튼 콘도 등 주택 매물은 빠른 속도로 소화되고 있어 현재 부동산에 나온 물량은 8.2개월치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해 9.2개월치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맨해튼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은 216만 1,509달러로 1년 전 193만 4,147달러보다 11.8% 상승했고 중간값 역시 119만 5천 달러로 1년 전 112만 5천 달러보다 6.2% 올랐습니다.
상반기 전체 매매 건수도 5,60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4,597건보다 21.9% 급증한 것입니다. 또 2분기 코앞 3베드룸 중간 매매 가격은 235만 달러, 콘도 3베드룸 중간 매매 가격은 386만 4,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00만 달러 이상 럭셔리 콘도의 중간 매매 가격은 1,174만여 달러이며 평균 가격은 857만여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가상화폐업체 리플이 은행 인가를 신청하는 등 주류 금융권 진출을 모색, 친가상화폐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가상화폐 XRP 발행사인 리플랩스는 연방통화감독청에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나섰습니다. 리플랩스는 X에 올린 글에서 리플이 연방통화감독청에 전국 규모 은행 허가를 신청했으며 승인이 되면 우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인가 획득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신뢰성을 보여주는 새롭고 특별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리플랩스가 은행인가를 받게 되면 모든 은행에게 적용되는 준비금을 적립하고 연방준비제도와 함께 이를 예치하는 등 신뢰도 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500억 달러가 넘고 있으며 리플랩스는 연방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하는 첫 가상화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랩스는 이미 뉴욕주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연방당국의 은행 허가는 일부 지역, 리저널 금융기관이 아닌 내셔널, 즉 전국적 금융기관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연방의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생사는 반드시 연방당국의 은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비금을 연준에 적립하게 되며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형태로 이 돈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리플랩스가 은행 허가를 받게 되면 이는 가상화폐가 사실상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각종 코인 가격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따른 일자리 축소를 우려한 데 이어 미국 대기업들도 사무직 인력이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시사하는 등 AI발 실업 우려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짐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말 그대로 미국 사무직 노동자의 절반을 대체할 것이며 많은 사무직이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리콘밸리가 아닌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 발언 중 가장 날카로운 수준으로 AI발 실업을 대기업이 인정한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드러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제외한 다른 업계에서는 AI발 실업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드물었고 대다수가 AI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식으로 진실을 오도하곤 했으나 이제는 이 같은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공개석상에서는 AI발 실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사석에서는 인건비 축소를 말하고 자동화 소프트웨어와 AI 도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최고 경영자의 평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뀔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기업 경영 여건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진단입니다. 대형은행 JP 모건 체이스 역시 AI 도입으로 향후 몇 년간 자산운용 인력의 10%가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하는 등 이제 대기업들이 대놓고 AI발 실업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AI발 실업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실리콘밸리 등 AI 업계에서는 오히려 지나친 우려라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일자리 종말을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AI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보다 AI에 대한 통제 상실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픈 AI도 신규 일자리가 대규모로 AI로 대체된다는 증거는 아직 안 보인다고 주장하는 등 AI 업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맨해튼 포트 오소리티 버스터미널에서 여러 대의 버스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운영을 5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지속됩니다. 2년 전 언론사에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대학 순위를 부풀렸다가 논란이 된 컬럼비아대가 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 9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에 근무 중인 다양한 사업부에서 전체 인력의 4%인 약 9천 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년간 한국에서 청소년 221명이 자살하며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정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135년 역사의 통조림 식품업체 델몬트 푸즈가 주요 채권자들과 합의에 따라 뉴저지 파산법원에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등 애플 전자기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원에 연결된 기기, 전원 어댑터 또는 무선 충전기 위에서 잠을 자거나 베개 등의 기기를 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류시장 분석업체 아이스가 세계 15대 주류시장의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주류 소비를 묻는 질문에 Z세대의 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0분, 해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